안녕하십니까. 자, 분들, 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주영농자입니다. 저번에 알아차림 했을 때 수업이 MT 가기 전이었죠. MT 가기 전에 제가 사전답사도 갔다 오고, 불교 동아리 활동하기 전에 새로 컨셉을 잡는 행사여서 많이 떨리고 긴장됐던 느낌으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고 불교 동아리 MT를 갔었는데, 역시는 역시 항상 제가 어떠한 행사, 활동들이 있기 전에 두려움들,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안 하면은 조금 더 불안한 감이 더 증폭되겠지만은 그 감정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불교 동아리 MT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용 동자가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순간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것이 증폭이 돼가지고 이건 어떠지? 시작을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 번뇌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들이 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했고 하기 전에 실제로 막상 MT를 갔을 때는 체력 소모 그런 것이 조금 많았지 정신적인 그러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역시 뭐 두려움과 불안감이라는 감정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는 똑같이 그 일들이 내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주영동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님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교 동아리 MT 이전에 7월 달에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 주영동자가 1학기 때 학교 동아리 활동만 25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썼고, 학업도 챙기느라고 더 소모가 됐었을 텐데, 방학을 했을 때 확실하게 주용동자가 7월 달에는 쉬기도 하고, 그리고 산신령님의 기운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받고 주영동자가 밖으로 나가서 동아리 MT가 불교 동아리 방학했을 때 첫 행사였는데 약간 산신령님께 감사했죠. 만약에 제가 똑같이 7월 달에도 활동을 많이 잡고 산이나 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적었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산신령님, 대둔산부터 해서 계룡산, 그리고 설악산 등등등 산에 가고 태고사도 가고 거기서 받은 기운들을 통해서 주용동자가 더 멋지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겸 지혜롭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령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동아리 MT 잘 진행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됐어요. 불교 동아리 색채를 빼고 여타 다른 동아리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MT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전법을 방향성을 다르게 한 거죠.
원래는 산에 가고 절에 가고 그리고 불교적인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꼭 들려야지 무슨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진짜로 법부님들하고 여행 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가면서 마니또 역할을 수행을 시키고 마니또도 저가 학교 때는 안 해봐서 처음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학교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니또는 제 마니또는 가은이 임원진 친구였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 상대방이 못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단합하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마니또의 아이디어를 서림 스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대여를 해주시고 친구들은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림 스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고 하고 싶고 서림 스님께서 주최하시는 활동들을 솔직히 말하면은 주영동자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좀 쉬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림 스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약간은 머뭇머뭇거리고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으로 어, 제 스스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브 앤 테이크 이것도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선임수님께서 저한테 뮤지컬 티켓이라든지 동아리 부원들 지도법사님은 아니신데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부분들도 생각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생각나면서 선임스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주용동자도 그것을 받았다라면 나도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불자의 삶이죠. 내가 받은 거는 베풀자, 감사함을 알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단합되는 분위기로 버스 대절을 하는 동아리들은 없을 겁니다. 보통 펜션을 대여해서 동아리 부원들끼리 펜션에서 만나자 직결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가 와야 되죠. 그런데 저희 불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대선배님이시죠. 지금은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동문 선배님들께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셔서 이것도 산신령님의 가피라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수련회 같다. 네,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끼리 같이 수학여행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비율도 남녀 1대1 비율이어가지고 완전 불교 동아리 행사에서 밸런스 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활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주영동자가 뭐 버스에서 알아차림이 된 것은 제 나름대로 버스에서는 이것도 경험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레크레이션 강사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어색하잖아요. 동아리 부원들 한 번씩 얼굴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들 어색한 사이일 텐데 처음 보고 또 오랜만에 와서 그 분위기를 약간 깨버리고 싶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누그러뜨리려고 스스로 수행하고 내가 지금 이러한 판단을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다들 어색해 하는데 분위기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동아리 부원들하고 약간의 예능 느낌으로 네, 제가 MC를 맡고 동아리 부원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말할 수 있게 자기소개부터 동아리 부원들이 스스로 MT에 대한 질문이나 프리 토킹으로 프리스타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버스가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절컹절컹절컹절컹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 동아리 부원들한테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영동자가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안 올 순간이다. 전혀 이 활동이 계속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다음에 주영동자가 버스에서 네, 적극적으로 불교 동아리 법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스케줄 관련된 표들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네, 누구는 또 잠을 자고 싶어 했겠죠. 네, 다들 잠자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동아리 임원진, 가은이부터 해서 저도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서 약간 시뮬레이션 하나라고 MT 준비 물품들을 다 챙겼나부터 해서 활동부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잠이 안 오는 그런 느낌 알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에. 네, 그때 그 설렘이 또 나와가지고 저도 잠을 못 잤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부님들이 한 몇 시간 잤냐고 하니까 저 밤샜어요라는 보부님들도 계시고,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다들 역시 방학. 방학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2, 3시에 자는 게 기본적인 일상이고, 12시에 자면은 완전 바른 사나이, 네, 바른 대학생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동자는 요즘에 한 3, 4시쯤에 자는 것은 빠르게 자는 겁니다. 보통은 5시, 6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나 봅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스스로 들여다보고, 또 재밌는 유튜브도 많고 해서 잠을 늦게 자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야기가 따로 새면서, 네, 뒤죽박죽이죠, 이야기들이. 그래도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뭐또 얼마 컨텐츠겠습니까? 딱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대본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마다의 판단이죠. 때로는 내가 의식이 흐른 대로, 때로는 뭐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책에 대한 이야기, 동아리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한 수행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양떼 목장에서 저희가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요즘에는 거의 다 사진을 보고 많이 하니까 공자의 수행이 어땠는지 자, 보이시나요? 약간 저를 좀 작게 해야 되겠다. 네, 여기 이렇게 단국대학교 곰상에 있는 공간인데 학교를 저도 종강하고 나서 처음 갔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음, 동아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느낌이어서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행 가는 느낌. 떠나자 우리. 다들 아침밥 먹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네. 가평에는 맛있는 닭갈비집이 있습니다. 네, 동아리 버부님들한테 맛있게 닭갈비 먹으면서 서로의 일상 토크도 진행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중간에 가평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 다들 성수기 때여서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혀가지고 주용자도 원래 스케줄표로 저 MBTI가 J입니다. 계획적으로 세울 때는 완전하게 시간표 1분 1초 단위로 맞추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스케줄표를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딜레이가 됐어가지고 30분 정도. 그래서 여기서 맛집 닭갈비집에서 사장님께서도 어, 기존에 원래 예약이 안 되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양떼목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주영동자가 계산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계산을 지금 했을 때 지금 주영동자 원래 가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미리 샀지 않았어? 임원진 형하고 먼저 샀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더 샀니라고 하면은 주용동자가 MT 활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맥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야 될지 주량 체크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제 무의식 속에는 원래부터 술을 좀 안 마셔야지라는 그러한 무의식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는 한 3병 정도 샀고, 맥주도 한 1.6리터짜리 한 병만 샀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임원진 형부터 해서,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건 두세 사람만 먹어도, 이것은 충분하다. 더 필요하다. 12명이서 먹으려면은. 그래서 제 고정관념 내려놓고, 그 당시에 제가 산 것에 대해서 부정당하니까 기분은 또 안 좋았을 테지만 알아차림 수행으로서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수행을 했고 그래서 비빔면도 있죠. 법무님들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고 했습니다. 간식부터 해서 젤리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항상 포용적으로 다 사세요, 다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소고기까지 먹고 싶다는 버브님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사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때 주영동자가 조금 경제관념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다사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좀 막아야 될 때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신 민수 형이 그것은 안 된다. 동아리 결제도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최대한 각자가 고르는 것도 금액적으로 어,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민수 형이 항상 도와줬어요. 민수 형 고마워요. 네, 양떼 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들이 그래도 이때 날씨는 흐린 상태여가지고 생각보다는 나이스 샷이었어요. 제가 사진 답사 갔을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햇빛이 덜 세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덥기는 했습니다. 다들 양을 좋아하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는 역시 다들 신기해가지고 간식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근, 먹이 이렇게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저기 틀 안에 들어가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 안에 들어가려고 막 보부님들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를 들고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쌉니다. 양들이. 그래서 보부님들이 당해가지고 저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옷이 더러지면 또 안 되니까 재밌게 즐기려고 꾸미고 입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쌍하더라고요. 그 양 친구들하고 알파카 친구들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저희는 관람객 입장으로 갔지만 저 친구들은 계속 저기서 어, 관람객들을 상대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많이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싸움도 해주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단체샷 가고 양떼 목장에서 그냥 먹이만 준 다음에 카페에서는 되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게임도 하고, 뭐 안경 쓴 사람 내려,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 먼저 이렇게 영으로 되는 사람들이 카페에 있는 이 쟁반들 이런 것들 반납하는 역할로 재미있게 단체 활동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펜션 도착해서 저희 안섬주 셰프님, 민수 형이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역시 무언가를 준비할 때 나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주영농자를 해방시켜줬던 형입니다. 네, 보드게임 뱅이라는 게임인데 재밌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추리 게임이어가지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리를 또 굴리고 가뜩이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앞에는 노래 부르고 있죠, 서연이. 네. 여기서 노래란다. 밖에 나가서 족구장에 같이, 어, 여기서 필구 활동하면서 액티비티한 활동 했습니다. 이때 서림 스님한테 받은 블루투스 스피커도, 어, 싸이 노래 틀면서 재밌게 즐겼고, 이게 한 팀별로 해서 한 6대6으로 진행을 해서 3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단체 활동으로 줄넘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는데, 그 활동들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덥고, 진짜로 다들 더워서, 이젠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영동자는 또 그때 알아차림을 했죠. 단체 줄넘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동아리 계좌로 샀고 또 저희가 준비한 활동이니까 그것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또 알아차림하면서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아리 버거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쉬고 싶어하고 충분히 피구를 즐겼으면은 동아리 버거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 어, 버부님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영농자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수행을 계속했어요. 네, 그렇게, 네, 여기서 계곡도 가고, 계곡은 날씨가 더워서 다들 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물총놀이도 하고, 그리고 좀 어색한 버부님들도 계셨고, 여성 버부님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어색했을 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액티비티한 활동. 그래서 제가 원래 물놀이들 좀 많이 했습니다. 워터파크도 많이 가고 어렸을 때 좀 장난꾸러기였어가지고 누구를 좀 놀리는 걸 좀 좋아해요. 되게 괴롭히고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림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또 즐기게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저의 생각일 텐데 막 물놀이 하면서 물 뿌리고 상대방 쪽으로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수박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녁 때는 저희가 캠프파이어 진행했습니다. 이 마시멜로를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민수 형이 마시멜로를 태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인정 타? 이렇게 보는 순간 주영동자도 손을 가져다가 온 것을 못 본 겁니다. 근데 이제 형 것도 타고 있어. 세영이가 말해줘가지고 아, 어떡해 하면서 역시 상대방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불부터 먼저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동아리 버부님들한테 팀전 활동이긴 했지만 팀 활동을 통해서 상품을 주겠다라고 공지를 했죠. 불교 동아리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팀전 활동과 마니또 활동은 불교 동아리 활동의 법원님들의 단합성을 위해서 서로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한 거지 상품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고생했고 더운 날씨에서 민수 형이 코스트코에서 또 장을 볼 때 각자 양말을 이렇게 사서 찍어서 네, VV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 항상 이렇게 보면은 또 동아리 저희 형이죠. 형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하고 싶네요. 저 혼자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 동아리에 또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을 이번에 MT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 그 과정에서 주영동자는 불교 동아리에 있는 법부님들한테 더 좋은 것을 해줘야지, 더 좋은 활동들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한 활동들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중간중간 시도를 못했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 단체 활동은 단체 줄넘기는 나중에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못할 때가 또 살짝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내 생각 아니냐. 지원동자는 여러 활동들을 준비를 해주는 것이고 그 준비를 한 것들을 뽑아서 써먹는 것은 법우님들의 자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캠프파이어 활동들을 하고 나서 주영동자가 하는 중에 캠프파이어 하는 중에 스스로 젊은이들, 네, 대학생들의 고민 토크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거실 옆에 캠프파이어를 진행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원래 하려고 했어요. 족구장에서. 근데 너무 날씨도 덥기도 하고 네, 모기도 있기도 해서 그냥 안에서 진행하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불 피우면서 그냥 마시멜로만 구워 먹었어요. 너무 덥기도 하고 심지어 그 불이 저희가 방, 방충망을 안 해놔가지고 이게 연기가 새가지고 거실까지 가면서 자동 화생방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어 했고 그런 것들도 못하는 순간들도 존재했다. 하지만은 버브님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한다면은 충분히 못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영동자가 캠프파이어 끝나고 나서 어떤 활동들로 대체했냐면은 활동들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롤링페이퍼를 진행을 했습니다. 롤링페이퍼. 아직까지는 안 읽어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틀어서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사운드가 잘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불교 동아리 활동해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나, 이나, 메모리,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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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스.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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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스. 어퍼라. 설마 안 두고 왔나? 응? 아, 진짜로? 설마 들고 왔을 겁니다.
You is my bed, you is my bed. 보이네요, 여러분들. 하나. 편지 꼭 읽어봐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 있다. 아, 책상에 있었네.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응. 운동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님들한테 롤링페이퍼 작성해 줄 때, 최대한 정성껏 작성을 해줬거든요. 버거님들요, 정성껏 작성하네, 조용히. 회장님, 저도 많이 작성해줘야 돼요. 저 바로 끝내면 저 서운해합니다. 하면서 많이 적었었는데, 주영농자가 그런데 악필이에요. 완전 글씨체가 휘날리고, 원래 왼손잡이여가지고, 뭐 오른손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좀 글씨가 예쁘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거. 그리고 내용을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로 적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이거 너 뭐 하는 거냐니까 형 편지 읽고 있었다고. 그래서 역시 뭐 정성이면 됐지. 무슨 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아리 버거님들. 약간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회장님, 25년 1학기 동안 불교 동아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학기 동안 동아리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 남은 2학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동아리 영원하리. 오, 이거 노래 틀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서 감성을 타면서 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정의 창조주 아버지 김주형. 형이 없었다면 나의 2025년도 1학기의 학교 생활은 잿빛이었을 겁니다. 역시 이 친구가 한자로 서예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글씨도 예쁘고 역시 말을 은유를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두를 위해 정진하는 형님. 성격, 능력, 외모 빠지지 않는 게 뭐인지. 형님의 동아리에 몸을 담가 앞으로 저도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안정이요, 영원하리. 너무 고맙네요. 주영님, 성격 최고입니다. 스윗 친절 매너 갑이에요.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더 친해져요. 다음 학기 때 학식 같이 먹어요. 마침 밥 친구들이 떠나가지고, 언제든지 주홍농자도 그
밥 친구 뭐 학교에서 많이 먹습니다. 저도 밥을 학식 많이 먹긴 하는데 같이 드시죠, 재진님. 네. 아, 또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중공자가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부처님 인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용농자의 모험은 계속된다. 파이팅. 원력의 힘은 위대하다. 정진, 이것은 누가 봐도 무능하다. 교주님, 저는 항상 교주님이라고 불리니까 약간 사이비 같잖아요, 오늘야. 교주님 좋긴 한데, 약간 좀 창피하다. 그래도 고맙네. 항상 은혜롭게 이해해 주시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시니, 제가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동아리까지 끝을 보고 인생 하직 하는 겁니다. 파이팅. 아멘. 오케이, 은우야. 할렐루야. 은우가 진짜로 유튜브 댓글부터 달아주고, 약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원동력은 한두 명이라도 보면 한다라는 마인드인데, 그중에 은우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청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동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우, 너 덕분이다. 너의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보조관처럼 도와주고 있는 너가 있어서 내가 계속 활동하는 거다. 고마워. 아, 주영아, 안녕. 우리가 처음 얼굴을 봤을 때가 불교 동아리 가입하고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야. 그날 연극 보고 간단히 치맥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 불교 동아리 사람들과 네, 릴스 대회도 나가고 춤도 추고 많이 추억을 쌓았다. 그치? 남은 25년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랄게. 너무 말을 더 따뜻하게 해줘서 이 친구는 1학기, 1학, 1주년 불교 동아리 행사 일 때부터 제가 창설을 했을 때부터 계속 가입을 했던 친구여서 더 정이 갑니다. 만나서 같이 적극적으로 릴스, 셔플 댄스 추는 그 릴스가 1등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수 기여를 해준 친구입니다. 엄청 춤을 잘 추는 부모님이어서, 불교 동아리에 이렇게 외향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이 다들 다른 동아리, 불교 동아리 회장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지연이 너 덕분에 불교 동아리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김주영의 과대평가가 심한 느낌이 가끔 들긴 하지만, 형, 민수 형, 저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또 일처리는 잘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형, 저 일처리 많이 부족하죠. 제가 미리 동아리 행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MT도 원래는 7월 초에 하는 게 펜션도 준비하고 활동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주영동자는 원령 여행기 산에 갔었죠. 충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순 때부터 MT를 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이도 일 처리를 잘 하지는 않는다. 그냥 몰아치기만 잘하는 거지. 형, 어쨌든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이와 이가 이겁니다. 근데 왜 영어로 대문자 이를 써놓은 거야, 형? 역시, 형의 머릿속 창의력은 내가 존경합니다. 미소로 반겨주는 너의 모습을 가끔, 가끔 뭐라 적은 거야? 가끔 매워? 조금 애늙은이 같지만, 반정회장 김주영은 정말 멋지다. 유민수. 진짜로 주영동자가 그 민수형도 단정 초창기였죠. 초창기 멤버여서 불교 동아리 OT 했을 때부터 형한테 했던 말이 질문을 딱 형한테 했어요. 군대에서 3대 꿀보직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민수 형은 군대에서 다들 고생하는데 꿀보직이 있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게 지금도 그때 민수 형하고의 첫 기억을
새록새록 나고, 민수형 같은 경우에는 종강법회 2024년도 2학기 종강법회 때 그때는 동아리 부원들이 안 왔었어요. 민수형만 왔었습니다. 순기하고 저하고 총 3명이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민수형이 왔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이제 땅에 기반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동아리에 풍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단정의 대빵 민수형 감사합니다. 주영이 형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그 정도로 오래 봤다는 거였지. 나 솔직히 우리가 처음 만난 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그때 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단다. 연우하고 너하고 그 스타벅스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 그 난 처음에 얘네들 일진인가? 좀 노는 애들인가? 나 생각했어. 그랬는데 같이 헬스장도 가고 그때가 동아리 행사가 헬스 버프였거든요. 헬스장 가서 막 다리도 찢고 그때의 기억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단다. 꼭 기억하렴. 근데 아무튼 주영이 형아 덕분에 동아리 유목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이 말 참 좋은데요. 정착할 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원래 가은이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동아리 찾고 있었는데 뽀돌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야, 그 불교 동아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줘서 고맙다. 김가은. 새로운 인연도 찾았고 이 새로운 인연은 네, 불교 동아리,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산신령님의 가피를 받아서 가은버부가 네, 은우하고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만들고 처음 이것이 발생됐는데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오래 가야 돼.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어. 우리 다음에는 1080배 챌린지도 진짜 해보는 건 어때? 물론 형아가 마지막 주자.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으니 긴 말하고 싶지는 않고, 노력, 화이팅이라는 소리보다 지치지 않게 행복한 순간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굿, 민우. 민우도 은근슬쩍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통 위로, 너 괜찮아, 잘했어. 이러한 행동보다 은근슬쩍 이렇게 말해주는 말 한마디가 더욱더 힘이 나는 순간입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해볼게요. 주영아, 안녕? 동아리 가입하고 너무 즐겁게 활동을 잘했어. 네가 불교의 진심이고 성실하기 때문에 부원들 모두 활동에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아. 평소에도 네 생각이 참 깊고 대단하다고 느껴. 동아리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졸업까지 같이 가자. 파이팅! 파이팅이야, 다나. 다나도 파이팅! 혜정 오빠 안녕? 오늘부터 반말하기로 해서 너무 좋다. 오늘 내 마니또 능력 어땠는지? 항상 동아리 회장으로서 노력하고 힘써줘서 고마워. 덕분에 늘 즐겁게 활동해. 다음에도 같이 재밌게 놀 수 있기를. 응수. 제 마니또는 응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추를 뜨거운 물로 씻고 있는 거를 응수가 봐가지고, 오빠 이거 차가운 물로 해야지. 뜨거운 물로 하면 죽잖아.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응수야,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긴 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영동자가 원래는 살짝 견제를 했어요. 단국대학교 지금도 견제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가등록 동아리 친구도 회장이고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네, 주영동자랑 중앙 동아리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 동아리도 경쟁 동아리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참석했을 때,
약간 겉으로 이렇게,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많이 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달리 이 친구는 너무 진심으로 불교 동아리 활동 임원 진처럼 이렇게 활동 생활을 해주다 보니까 그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을 이 친구 덕분에 가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와, 진짜로 많이 적어졌는데, 한번 봅시다. 주영, 알지? 나 서연이야. 첫 만남 때 먼저 날 발표로 기억하고 알아봐줘서 솔직히 많이 고마웠어.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이 본 적 없음에도 편하고 살갑게 대해줘서 진짜 늘 진심으로 더더욱 친해지고 싶었어. 그렇게 친해져서 너무 기쁘고 그러네. 사실 진짜 솔직히 매번 널 볼 때마다 내가 딱 네 학년 때 해온 언행, 그리고 사건, 업적이 겹쳐 보여서 더더욱 얘기하고 싶었던 상대 같아. 사실, 대면에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도 했고, 내가 7월 동안 심적인 여유가 없어서 섣불리 만나 대화하자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단국대에 있는 마지막 학기인 다음 학기에는 꼭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그냥저냥 네가 가등록에서 중앙동아리 심격이 있어서 내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네게 심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튼 너만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쌓여서 지금 이 종이와 시간 속에는 차마 말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 그만큼 네가 내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나 봐. 그러니 이거 다 읽었으면 꼭 기억해뒀다가 연락함 줘. 난 늘 오픈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주영아, 우리 이번에 단스 단정 둘 다 힘내서 기적을 이뤄내보자. 혹시라도 한쪽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 말기. 알았지? 늘 고맙고 자주는 힘들겠지만 꼭 종종 연락해. 그리고 너도 행복을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는 그 뜻에서 이번 연도, 다음 해도 행운 가득하길 바라. 그런 진짜 이만. 음, 네, 감사하네요. 동아리,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단정 불교 동아리를 견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실망하지 말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영동자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중앙 동아리가 돼야지 결과에만 너무 집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힘을 빼고 있어요. 그냥 되든 말든 부처님의 뜻이다. 동아리방이 안 생겨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마인드로 그 대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몸이 미래로 가 있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계속해서 인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이러한 불교 동아리 어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행복을 주기만 하지 말고 주영이도 좀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그렇죠. 주영동자도 항상 남을 위해서 웃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모토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말,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웃고 있는 모습, 이것이 주용동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는 주용동자가 마음속 깊이 골마 있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도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속으로는 쌓여가지고 그게 표출될 수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용동자는 산신령님과 그리고 부처님께 산에서도 울어본 적도 있고, 네, 법당에서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힘을 받고 있어가지고 주용동자는 그렇게 멘탈 관리, 마음의 근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가 마음이 편해야지 뭐 웃는 얼굴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주용동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그 이후에 상대방들한테 깨달음을 주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용동자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닫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 동아리 버부님들도 다 함께 깨닫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탁말을 하고 이렇게 깨부시고 조각조각 나가지고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저는 그렇게 수행을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주영동자는 나의 의지처는 천실령님과 부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진짜로 편지 너무 감사하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용동자가 얘기를 해봤고, 주용동자 M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음,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는 느낌이 있어요. 주용동자가 불교를 만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어, 오황근 법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욕심쟁이였죠. 네,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인데 그때 유튜브를 한창 많이 봤어요. 막연하게 불안감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억울한 감정들도 올라오고 막상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졸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밟아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이 20대의 삶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죠.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오한근 법사님이 떴습니다. 인왕산에서 기도하시는 소술연공 선바위, 산신각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었는데 거리도 가까워서 제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좋은 명당에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신령님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냥 허공에서 메아리를 외치듯이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는 주식도 했었고, 주식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연한 기도, 그런 기복신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서, 신령님께서, 불교 군종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랑 깊은 관계를 맺었었죠. 네, 그렇게 전역을 하고도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될 줄은 지옥농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역할 때는 그냥 불교 동아리 들어갈까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있으면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걸 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불교만 없어? 제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종교고 3대 종교인데 왜 불교만 없어? 기독교 동아리는 4개 있고, 이렇게 천주교 동아리는 2개 있고, 한데 왜 불교 동아리만 없지라는 생각 때문에, 나 아니면 누가 개설할까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러면서도 중동자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중앙 동아리가 돼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들과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동아리의 장으로서 생활하면서 다른 각자마다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법원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제가 부처님 교리, 그리고 가르침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습득을 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용동자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점은 무조건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감, 저희 살아가면서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법부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동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 아닌 활동들은 할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지 활동을 해야 돼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25번 1학기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었고 진행도 거의 다 한두 번 빼고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조금 거렸겠죠. 군대에서는 뭐 용사들 앞에서 종교행사 때 발표하는 거 말고는 크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동아리에서 몇십 번의 이런 발표를 통해서 나름대로 남들 앞에서 이렇게 기죽지 않고 발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 수행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아차림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도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죠. 이러한 분위기, 지금의 분위기대로 주인공자가 전폭 포교를 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색다르고 완전히 설레는 느낌이 가득하게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교를 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미래의 주인공자한테 다시 한번 멋지고 지금의 주인공자한테 대견하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해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저희 스승님, 오한근 법사님의 운명 이야기를 읽고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고 한데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딱 여러분들한테 딱 짚었던 장면이 있어서 그 구절 페이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책 이름이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운명하면 생각나는 게 또 단어가 있죠. 사주팔자. 주홍동자도 불교를 믿기 전에 사주팔자를 맹신했었습니다. 네, 주홍동자가 사주팔자를 맹신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규정지어 놨었는데 그때의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오왕규 법사님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2020년도 그때쯤이었으니까 딱 출간했을 때 책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사주팔자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갇혀져 있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죠. 나의 업은 정해져 있구나. 나의 업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했는데, 책을 읽고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숙명하고 운명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숙명이라는 것은 뒤에서 날라오는 화살이 라는 뜻이고, 운명은 앞에서 이렇게 쭉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저희가 총을, 뭐 사격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뒤에서 날아오는 총은 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바로 숙명인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날아옵니다. 앞에서 이렇게 쭉 날아오면은 내가 피할 수가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삶을 구해주고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뭐 사주팔자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사주팔자도 내 인생의 부분적으로만 차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들이죠. 그런 것들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팔자를 이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Let's go. 운명이 변하는 계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앗을 골라내고 파종을 시작하면서 봄 맞을 준비를 일찌감치 한다. 한겨울부터 봄에 심을 씨앗을 고르는 농부의 부지런함에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그 사계절의 사이클대로 꾸준하게 농부님들이 수확하시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때로는 씨앗을 심고 그러는 과정들이 마치 저희의 그러한 자연 속의 이치와도 같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법사님 책으로 네, 알아차림 수행을 하니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시간이 흐른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 주영 동자. 이번 연도에 중앙 동아리가 안 돼도 동아리방을 얻지 못해도 그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처음 나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노력은 계속해서 하는 걸로. 중동자 오케이.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한들 고생한 경험은 어디 가지 않으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 농부는 결국 풍작을 거둔다. 내가 뭐 불교 동아리 활동 MT죠. 그 활동들에서 실수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맥주, 뭐 소주 이런 것들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 중동자는 요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어, 메론 깎는 것도 좀 어려워합니다. 칼질을 어려워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스스로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든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했던 것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했던 나의 피 같은 실수 또한 어디 가지 않는다.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교훈 삼아서 발전해 나간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성과를,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야, 주영아. 네. 한 신도의 아들 이야기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농했지만 계획대로만 되지 않았다. 억대 연봉의 꿈을 갖고 야심차게 시골로 돌아왔지만 잘 되지 않아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도시로 떠나 장사를 시작했다. 그쵸, 힘들죠. 네, 시골에서 지내는 게.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는 끝까지 해보겠다. 전념! 그 신념 하나로 흙이 잔뜩 묻은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농사를 배웠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젊기도 하고 내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농사나 배우러 다녀야 되는 놈이구나라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분은 내가 이 경험자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고개를 숙이더라도 진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대학까지 나온 놈이 뭐하냐? 며 못마땅해 했다. 그런 와중에 2천만 원이 필요해 집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도는 아들이 속을 썩이고 미친 짓을 한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나는 아들을 믿고 지켜보라고 했다. 여유가 된다면 아들을 위해 투자해주라고 했지만 부모는 결국 아들의 부탁도 내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이 구조를 들었을 때 우황루 법사님의 위대한 영검한 능력에 대해서 부러움도 알아차림을 했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법사님, 네, 무속인 분이신데 그 앞에 다가올 미래를 알고 나서 그 상대방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줘라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해안,
그것에 대해서 박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마지막 농사를 지었고 결국 그 해에 풍작을 맞이했다. 역시 성공했죠. 게다가 젊은 농부라는 타이틀로 방송까지 나가 좋은 가격에 작물을 팔 수 있었다. 반면 포기하고 도심으로 떠나 장사를 시작한 친구들은 경제 위기에 의해 문을 닫았다. 원래는 초창기 때는 다 같이 야, 우리 한번 농사 지어볼래? 한번 시골로 떠나보자. 야, 할 수 있을 거야. 야, 요즘에 농사 지어가지고 온라인 스토어로 마케팅하면은 충분히 잘 팔려. 해보자라고 스스로 초심은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누가 더 오래 걷느냐? 포기한 사람이 있느냐? 포기했으면은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저희가 여기서 꾸준하게 정진을 했던 그 상대방의 그 아들분이죠. 네. 부모님의 아들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얼마나 노력이 대단합니까? 네. 주용동자도 그냥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네, 힘들 때는 또 쉬어주면서 에너지 충전받고 사이클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공을 너무 목매할 필요는 없고 그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밖에서 외부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잠재력, 나의 능력,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자만심이라든지 그런 감정들부터 해서 스스로를 잘 아는 내 안에 성공이라는 그 열쇠 키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좋은 차, 좋은 물건 그것들을 다 사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정작 그렇게 다 샀고 했지만 정작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하면은 행복은 찾아오기는커녕 조급해하는 마음만 들 겁니다. 네, 운명의 순간은 찰나이다. 부모도 친구도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있었죠, 주영농자도. 나 또한 사무치는 불안과 외로움에서 싸웠고, 네, 법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탄합니다. 나 자신만 믿고 버텨온 세월이었다. 주영동자도 네, 산신령님 믿고 있으면은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니 뭐 하는 거냐 알바를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야 너 스펙 쌓아야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영동자는 부모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죠. 가족이라는 이러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어,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행복해 한다면은 그것을 기꺼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너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가 실패를 맛보았을 때 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감정들을 들고 있겠지만 너가 실패를 했을 때 또 너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라고 자식을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한 가정들을 주영동자는 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는 상처는 불안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은 나잖아요. 나의 뿌리잖아요. 근데 뿌리한테 상처를 받으면은 이 열매는 썩습니다. 네. 그래서 뿌리부터 깨끗해야지 내가 맺는 열매도 가지도 깨끗하다. 그 주영동자도 엄마한테 잘하고 있느냐? 주영동자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화를 낸다든지 자존심을 긁어서 엄마의 상처를 했다든지 중노동자도 뭐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로 스스로도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겠죠. 네. 그랬는데 주영동자도 엄마한테 하면서 잘하는 연습부터 하자. 그리고 싸워도 이 싸움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얼마나 좋게 풀어지려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사람들은 투자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위험은 항상 존재하다. 어, 네. 저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주영이가 새벽에 나가서 인강산 가고 한강 가고 하면 걱정되죠. 지금 밖에 나가면은 일진들 놀러 다니는 애들 다 있는데 너 왜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인생에서 그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저가 숨을 못 들여 마셔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 한번 봐보십시오. 네, 인생의 암흑기를 겨울의 언 땅으로 비유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다. 계절이 바뀌면 운의 흐름이 바뀌고 조상의 움직임 또한 시작된다. 봄은 이 겨울을 어떻게 인내하며 노력했는지, 업장을 얼마나 씻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때이기도 하다. 봄에는 역동적으로 노력하고, 여름에는 내 인생에 탈 것처럼 불태우고, 가을에는 노력의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내년을 살기 위해 모아야 되는 기운을 충전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번 한 해는 코로나19로 한겨울의 얼음처럼 우리 마음도 경제도 모든 것이 굳어버렸다. 이 책이 코로나 때 발간되었던 책입니다. 하지만 움츠러들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계속 이렇게 기죽고 주눅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갈고 닦을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다.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것도 어쨌든 준비를 한 게 뭐가 있다는 뜻이죠. 이 뭐가 있는 것으로 일단 그 자신감으로 밀고 나갔을 때, 어, 실력을 상승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나가보십시오. 파이팅! 설령 오래 날개를 펼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몇 년을 갈고 닦은 실력은 한 초를 준비한 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내가 주용동자가 2020년 때부터 인왕사에서 기도하고 5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교, 신령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탄탄해지고 자기 확신과 나의 철학이 탄생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써 네, 장인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어, 여기 무한급 법사님의 통찰력을 빌려서 한번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도 한번 읽어봐야죠. 매번 뭐 밖에 나가서 리프레시하는 것도 좋지만 글도 읽어봐야 됩니다. 주영동자도 문해력이 좀 딸려서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책들은 읽을 수 있다. 좀 무한급 목사님 책 정말로 감사하고 인연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삶을 바꿔주셨고 제가 여러 선지식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복, 저도 나중에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나눠주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더위에서 폭염을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 여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동자는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은 존재하고 있어요. 어, 고난 속에서 제가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데 자신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스스로를 관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큰 고난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은 고난이든 고통이든 역경이든 즐거운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들이든 다 가능합니다. 주용동자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행복하고 스스로 온실속 하츠처럼 지내는 것이 아닌 내가
우리가 불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큰 무더위에 고생하고 계시는 밖에서 노인분들이 계시다면은 기꺼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분들을 깨워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민 정신 여러 가지로 큰 고난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큰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연동자가 네, 몇 시간가량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네, 힐링 되셨나요? 다른 뭐 본문을 듣는 것보다 주연동자 스스로 네, 일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뭐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겠지만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진정하게 큰 본문의 효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 치, 하이, 넷, 몬스터.